그 애터미 회사 사업자를 붙여서 애터미 사업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회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들으실 얘기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한국말로는 다단계 판매업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얘기를 하면 대부분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이제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 90%의 사람들이 이제 뭔가 비싼 물건을 뭐 사게 한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게 피해를 준다든지 어쨌든 뭐 약간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업종이긴 합니다. 이 업종이. 그런데 원래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제 유통의 한 분야로 여러분이 아시는 쿠팡이라든지 할인점이라든지 백화점하고 똑같은 유통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인식이 이렇게 이 일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대부분 다 엉터리로 이 유통을 하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에게 그냥 뭐 자석료 같은 얼마 안 나가는 물건을 비싸게 사게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냥 사라면 안 사겠죠? 원래 자석료는 한 20만 원이면 사는데 그걸 500만 원씩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사겠어요? 그런데 이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유혹을 해서 이제 사람들로 가면 사게 하고 그 말이 이제 사실은 이제 나중에 보면 다 틀린 얘기고 피해만 이렇게 남게 되는 그런 일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면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미국에서 들어올 때는 유통의 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안 좋아지면서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어, 또 해서도 안 된다. 혹은 또 돈 버는 사람 본 적이 없다. 대부분 다 피해자만 많다. 전부 이런 인식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텀이라는 회사가 2009년에 나오면서 이제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가를 이 회사가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면 소비자에게 싸고 좋은 제품으로 유통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례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왔어요, 이 회사가. 그래서 2009년에 설립이 됐는데 지금 매출액이 국내 매출액이 1조 원, 그다음에 해외 매출액이 2조 4천억. 26개 나라, 한국을 빼고 26개 나라에 진출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터미를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원래 이게 할 일이 아니고 업종 자체가 사장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회사가 없었다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회사가 나오니까 이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또 예전에는 이제 돈 번 사람을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된 회사가 나오니까 역시나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이 여기서 고소득을 가져가고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9년이면 한 15년 됐는데 애터미를 통해서 연간 2억 이상 벌어가는 사람이 168명 정도 됩니다. 현재 국내만. 해외는 빼고 국내 매출 1조인데 그다음에 4억 이상 버는 엄청난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68명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4억 이상을 버는 사람을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웬만한 의사들도 그렇게 못 벌고 4억 이상을 버는 사람은 삼성전자에서 대표이사 정도. 대표이사가 몇 명 있죠. 삼성전자에. 그런 사람들 정도 돼야지 그 정도 벌어요. 어, 그러니까 주변에서 참 보기가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 여기에 68명이 지금 애터미에서 그렇게 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많은 사람이 여기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자기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냐? 그게 전혀 없어요. 나이도 안 따져, 성별도 안 따져, 자본도 안 따져, 학벌도 안 따져. 그래서 정말 지극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그래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바로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서 오늘 애터미에 대해서 뭐 100%다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이 시간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꿈을 이루시고 부자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그 4억 이상 버는 크라운 클럽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제 소개는 드리고 이제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한국은 부자 되기가 참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전에 비해서 한국이 부자가 되기 힘들까요? 나라는 점점 경제는 발전하고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 뭐 이렇게 다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하면 좋겠지만 문답식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들어왔고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단계에 지금 이제 선진국은 아직 안 됐지만 들어가는 단계에 와 있죠.
그러면서 이 나라 경제가 이제 중진국에 들어서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이제 안정되고 고정화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 새로운 어떤 그 사람이 이렇게 끼어 들어가기 힘들다 이런 얘기죠.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재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재벌들이 언제 생겼냐면 다 우리나라 후진국일 때 시작해서 생겼어요. 중진국이 된 이후에는 재벌이 거의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회가 안정이 되고 꽉 틀이 짜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새로운 부자가 나오기 힘들다. 그리고 경제 성장 속도가 이제 1%대, 2%대 이렇게 둔화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체제가 그냥 이렇게 안정되게 가는 거지 새로운 어떤 변화가 막 일어나기는 힘들다. 중국에서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신흥 부자들이 나오고 있죠. 1세대 부자들이. 어, 이 보면은 중국의 지금 재벌들 부자들은 다 1세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벌써 몇 세대까지 갔어요? 3세대, 4세대로 내려가고 있죠. 그만큼 우리는 이제 먼저 나와서 안정이 되고 중국은 이제 막 올라가는 단계죠. 그래서 중국에는 그런 새로운 기회가 많이 있는데 아쉽게도 한국은 그런 기회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생활 수준은 올라가지만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부자가 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그다음에 이제 집도 이미 옛날 같이 이제 옛날에 예를 들어서 뭐 한 2, 3천만 원 주고 샀던 집들이 지금 2, 30억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샀던 사람은 그 시기에 샀던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서 이제 지금 그 부동산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부자가 됐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그 집을 사서 다시 앞으로 오를 집을 사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 장벽을. 그러니까 옛날에 한 2천만 원일 때 샀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한 뭐 20억, 30억 됐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시간이 경제적인 게 이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진입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러면 그냥 또 부자가 안 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살면 되지 않냐, 밥 먹고 살면 되지 않냐.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잘 살고 못 살고가 뭐 선택은 아니지만 그냥 못 산다 그래서 중산층이라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그냥 같이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뭐 옛날 말 그런 말 있잖아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뭐 들판에 누웠으니까 이만하면 족하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는 완전히 끝났어요. 왜 그러냐면 어, 물론 이제 남자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성분들은 이제 집에서 살림을 하고 이런 어떤 사회적인 흐름이나 경제를 좀 접할 기회가 많지 않으시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조금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드리는 건데 이 여러분이 꼭 잘 사셔야 되는 이유가 이제 옛날 같이 그렇게 아이고 뭐 잘 살면 뭐 하냐 그냥 뭐 못 사는 대로 또 살면 행복하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온 게 왜 그러냐면 수명이 길어지고 있어요. 어. 예전에는 그냥 응급생활자 하다가 60살에 은퇴해서 한 10년 살다가 70살이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뭐 크게 잘 살지 않아도 그냥 그런 대로 이렇게 안정된 생활하다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수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몇 살까지 산다 그래요? 120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약간 희망사항이고 여러분들은 150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어, 앞으로 우리 수명이 120이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웃고 저 강사가 돌았나? 뭐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120까지 사냐? 100살까지 사는 것도 대단하지. 근데 지금은 120 산다 그러면은 그러면 웃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150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셨잖아요.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50까지 산다했을 때도 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명이 늘어나요. 그게 왜냐하면 생활 환경이라든지 의료 기술이나 과학 기술이 발전되면서 생각지 못할 정도로 빨리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잘 사는 건 좋은데 그만큼 이제 뭐야? 잘 살려면 오래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버는 시기는 똑같이 그렇게 가지 않아요. 대부분 지금 120까지 산다고 하지만 몇 살까지 돈을 벌어요? 60, 뭐 한 70, 길게 봐야 70이죠. 그러면은 120까지 사는데 70살까지 돈을 벌게 되면 50년을 돈을 못 버는 상태에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살아야 되는데 계속 살아가는데 돈을 못 벌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있는 돈을 까먹고. 그러니까 이제 선택지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난해질 거냐? 그럼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 노후를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과 자녀들한테까지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과학기술이나 문명이 발달하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걸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돈 많은 사람 가마 타고 돈 없는 사람 걸었는데 가마 타나 걸어나 그게 그거예요. 그냥 뭐 별 차이가 없어. 예, 그렇죠? 예. 먹는 것도 뭐 그렇고 다 이렇게 어, 옛날에 과거로 올라갈수록 의식주만 해결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비단 옷 입으나 삼배 옷 입으나 그게 그거고 더 올라가면 원시대 때는 어땠어요? 다 가죽 옷 입고 뭐 많이 먹는 사람이나 적게 먹는 사람이나 맨날 뭐 그렇게 살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어릴 때는 썰매를 탔습니다. 썰매라고 뭐 젊은 분들은 썰매가 뭔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썰매 아세요? 아세요? 보기보다 나이가 좀 들으셨나 보다. 예. 썰매를 어떻게 만드냐면 아버지가 이제 아빠들이 사각개짝을 부셔갖고 그 널빤지를 해서 그걸 이제 못으로 박아서 붙여갖고 그 밑에다가 철사를 다 이렇게 대요. 그걸 들고 어디로 나가요? 개천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천 가서 그걸 타는 거죠 이제. 근데 빠지기도 하고. 근데 요즘 애들은 썰매를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못 타요? 스키나 보드를 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썰매 타는 데는 돈이 안 들어요, 그거는. 예. 근데 스키나 보드는 돈이 많이 들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릴 때는 짜장면을 먹으면 그걸로 이제 끝이에요. 예. 하루 외식이 짜장면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짜장면도 물론 먹지만 뭘 먹어요? 뷔페도 가고 여러 가지 피자를 먹죠. 그럼 돈이 더 들어가죠. 수학여행을 옛날에 우리 소풍은 어디로 가면 동구릉으로 갔어요. 동구릉이라고 아세요? 바로 요 옆이에요. 요즘 애들은 어디로 가요? 최소 제주도, 일본 가죠. 이게 문명과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점점 돈이 더 필요하고 여자분들 이제 피부에 관심이 많으시죠. 옛날엔 피부과에서 가면은 무슨 일을 했냐면 피부과에서 뭐 총기 나거나 뾰루지 나거나 뭐 여드름 나면 가고 상처 나면 갔었어요. 지금 피부과는 그런 거 가지고 가면은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아예. 우리는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럼 뭘 해요? 뭘 하겠어요? 예. 저희 여자분들 피부를 젊게 하는 뭐 그냥 레이저로 쏘든지 뭐 어떻게든지 잠깐 피든지 뭐 잠깐 이런 걸 해요. 예. 그러면은 그런 건 다 돈이죠, 전부 다 돈이에요. 그래서 이 과학기술이나 문명이 발달하면 점점 더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 심해질까요? 약해질까요? 더 심해집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이 놀랍게 발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0년 있으면 주사를 한 대 맞으면 10년씩 젊어지는, 20년씩 젊어지는 주사가 나와요. 예, 이미 쥐로 임상이 성공했어요. 쥐가 수명이 3년이에요. 3년이 되면 100살이 됩니다. 쥐가. 그래서 죽어요. 그리고 3년 된 쥐는 털이 일단 다 거의 하얗게 바뀌어요. 까만 털이. 그리고 이가 다 빠져요. 눈도 침침해져요. 행동이 굉장히 굼떠져요. 뭐랑 똑같아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 그런데 그 3년 된 쥐 두 마리를 놓고 한 마리한테 젊어지는 주사를 놨어요. 그랬더니 안 맞은 쥐는 다 이제 당연히 그대로 늙은 상태로 있는 거고 맞은 쥐는 어떻게 되냐? 털이 도로 까맣게 되고 눈이 밝아지고 그다음에 이가 도로 나고 예, 그리고 행동이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거의 사람으로 치면은 30대로 돌아갔어요. 얘가. 그게 지금 쥐한테 임상은 끝났어요, 이제. 지금 2차 임상을 하고 있어요. 2차 임상은 누구냐면 원숭이나 개한테 합니다. 자, 거기서 성공하면 그다음에 어디로 가요? 3상, 사람한테 가는데 제가 볼 땐 지원자가 무지 많이 나올 거예요. 지원자가. 우선 저부터도 지원을 해볼까? 임상에. 근데 이제 그게 완제품이 나오면 이제 너 예를 들어서 그게 돈이 얼마나 하겠냐? 개발비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몇 조 들어갔으니까 최소 한 대 맞는데 1억 은 되겠죠. 1억이 될 거예요. 20년 젊어지려면 두 대를 맞으려면 2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당연히 맞죠. 전 세계에서 수천만이 줄 설 거예요. 아마 맞으려고. 그래서 그걸 개발하는 회사는 하루아침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화성에 왜 그렇게 가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화성에? 도대체 화성을 뭐하러 가나? 저기 사람도 살 수가 없는데. 거기 왜 가려고 그래요? 거기에 광석, 금광석 이런 그 소위 광물이 비싼 게 어마무시하게 묻혀 있어요. 먼저 가는 사람이 딱 깃발을 꽂으면 자기 거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예. 화성 하나 통째로 그런 걸 갖는 거예요.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다 이유가 있죠. 사람들이 그걸 하는 이유는. 그래서 이 젊어진 주사가 이제 근데 젊어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굴이 펴지나 보다 그래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간도 젊어지고 심장도 젊어지고 콩팥도 젊어지고 다 젊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암도 낫고 심장병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젊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같은 걸 맞고 싶어요? 안 맞고 싶어요?
맞고 싶지 돈이 없어. 그럼 맞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앞으로 세상은 얼굴을 봐서는 그 사람이 몇 살인지 알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어. 이 사람이 60살 같이 보이는데 실제 나이는 200살이야. 에? 근데 그냥 원래 60살인데 그대로 60살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 주사를 안 맞은 사람이거나 못 맞은 사람이겠죠. 돈이 있으면 맞고 싶어요? 안 맞고 싶어요? 그게 이제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면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셨나요? 네, 하셨어요? 이거 요새는 뭐 결혼이냐고 물어보는 것도 실례예요. 안 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남자분이니까 제가 편하게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이제 집에 딱 1억이 있어. 부인하고 우리 사장하고 둘 중에 한 명만 맞을 수 있다. 그럼 누가 맞아야 돼요? 고민이 되죠? 예, 고민이 되죠. 이 고민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2억 준비하셔야 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약간 우스갯소리 반, 농담 반, 진담 반인데, 그냥 난 돈 없어도 행복하게 살 거야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애들도. 거기다 또 교육도 그래요. 교육도 아이들 교육이 점점 이제 부모의 경제력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안 받아요? 많이 받죠. 어느 정도로 받느냐?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시골에 저기 시골에 학생이 둘이 있어, 중학생이. 근데 하나를 데려다가 저기 대치동에 갖다 놔. 대치동에 학교를 옮겨. 그리고 거기다 일타강사를 붙여. 그리고 한 해는 그냥 시골에 있는 거예요. 한 10년쯤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그 격차라는 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겠죠. 그게 돈의 위력이죠. 그게 돈의 위력. 그러니까 이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실제로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이미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의대나 이런 데 가보면 이제 거의 50%가 강남 상구 출신들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그러죠. 강남 상구 말고 딴 데서도 50%는 가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도 어디로 가요? 영등포구의 여의도동에서 가고 대구의 수성구에서 가고 부산의 해운대에서 가고 그러니까 일반 구에서는 거기 설당이 없어요. 설당이 없다니까. 예. 그게 왜 그렇게 됐냐? 결국 경제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게 이 경제력이 어떤 사람들의 생활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 돈이 없다고 불행하냐? 물론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어, 돈이 많으면 행복 지수가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드리냐. 근데 요즘 세상에 부자가 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행운이신 게 뭐냐면 애터미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만나신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하고 저는 집에 가도 돼요.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이 알아보셔야 돼요. 이제. 그렇죠? 근데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제가 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저는 원래 은행원을 했었습니다. 애터미 하기 전에. 여러분도 아시는 이제 SC 제일은행이라는 데서 지점장을 하고 있었어요. 지점장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인사부 팀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렇게 은행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사표를 내고 애터미로 직업을 바꿨어요. 약 15년 전에.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은행 점장이 연봉이 1억인데 왜 그걸 하다가 갑자기 애터미로 직업을 바꿨냐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죠 사람들이. 제가 왜 바꿨냐면 은행원으로는 도저히 제가 원하는 삶, 좀 제가 잘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제가 이제 다른 일을 찾다가 애터미를 이제 제가 직업을 바꿨어요. 그러면 야, 연봉 1억을 받는데 뭐가 불만이 많냐? 그 정도 받으면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1억 받으면은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데 도대체 그걸 가지고 돈이 작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면 되겠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연봉을 1억 받았는데 손에 쥐는 돈은 500만 원 정도를 줘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기업체 평균 급여 한 350만 원을 생각하면 제가 많이 받았던 거예요. 십몇 년 전에. 많이 받았는데 저 500만 원을 손에 쥐는데 중요한 건 제가 장남인데 거기서 제가 이제 부모님 생활비를 드려야 돼요. 부모님 생활비를 500만 원에서. 부모님 혹시 계신가요? 살아 계세요? 생활비를 지금 드린다. 용돈이 아니고 얼마를 드려야 돼요? 생활비를 드린다면 50만 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생활비를 안 드리면 부모님이 생활을 못 해. 내가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드려야 돼요? 최소 200 이상. 그래도 좀, 내가 좀 효자다. 그러면 300 정도 드려야 되죠. 근데 500만 원에서 제가 300만 원을 드리면 제 생활이 돼요? 안 돼요? 저는 돼요. 저는. 우리 마누라가 안 되는 거지. 저는 손가락밥으로 살아. 저는. 문제는 와이프가 못 산다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 생각은 은행원으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런 걸 다 해결하고 내가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50이 가까웠는데 이건 잘 살기는커녕 부모님 생활비도 못 드리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게 가장 제가 이제
힘들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20 몇 년을 정말 새벽에 은행에 나와서 밤 12시까지 여러분은 은행이 뭐 아침에 9시에 문 열어서 샷다 내리면 집에 가시는 줄 아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그건 이제 일반 계약직 직원들 얘기고 이렇게 우리 같이 이제 대학교 나와서 저는 고려대학교를 나왔어요. 대학교 나와서 은행에서 비행장이나 행장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출퇴근이 그렇지가 않아요. 아침 새벽에 나와서 밤 12시에 들어갑니다. 저는 20 몇 년 동안 은행 2년 휴가를 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보통 가면 토일 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휴가를 일주일 쓰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출세를 포기한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냥 은행을 나 다니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달 때까지 다니고 나가겠다. 이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은행에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별보기 운동을 계속 해야 돼요. 그것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몇십 년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결과가 부모님 생활비도 드릴 수 없는 정도라면은 그냥 밥을 먹고 사는 정도라면 그 직장은 계속 다녀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그만둬야 되죠. 그렇죠.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만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하면 못 그만두는 이유가 있어요. 못 그만두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 나가면 뭐 할 거냐 이제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운이 좋게도 애터미를 만난 거예요. 보통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 생각이. 직장 생활이 뭐 체질에 맞아서 너무 만족해서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나마 그게 다니는 게 그래도 괜찮다. 밖에 나가서 뭐 막노동하는 거라든지 그 불안한 자영업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기업 다니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다니는 거지. 사실 그거 만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거를. 매일 나가서 아침에 출퇴근해갖고 뭐 매여 있는데 봉급 생활 잘하는 게 그냥 생각해보면 자기 시간을 파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 내지 9시간, 10시간을 팔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4시간 중에서 낮에 쓸 수 있는 시간을 거의 팔았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그거는. 만약에 내가 팔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나가, 나 오늘 나가기 싫다. 그럼 어떻게 돼요? 회사에서? 자르겠죠. 너는 계약 위반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그거는. 그 자유를 반납하고 돈을 받아서 쓰는 게 봉급생활 잘하는 거예요. 뭐 자영업도 비슷합니다. 문 열면 자영업도 마음대로 문을 닫을 수는 없어요. 오늘 쉬고 또 하루 열고 또 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영업이 그냥 망하죠. 그건 당연히 망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해요. 오히려 봉급생활자보다 더 열심히 열어야 되죠. 예. 그게 이제 현실이죠. 대부분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너무 좋아서 뭐 젊었을 때는 좋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은행에 다닐 때 처음에는 너무너무 즐거웠죠. 20대 후반에 들어가서 은행 다니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아우, 그냥 막 내가 이제 은행장 낼 생각 하면은 막 매일 이제 출근길이 즐거웠죠. 그런데 제가 이제 40세 이후에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내 계획하고 다르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이제 발걸음이 이제 무거워지고 50이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출근길이 시집가는 며느리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가기 싫어갖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애터미를 만나게 됐고 이제 물론 만났어도 이걸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 주변에 있던 지인들도 내가 애터미를 얘기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안 해. 그러면서 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그럼 뭐 체면이 상해서 못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저는 뭐 제 생각은 이래요. 제가 가장인데 장남이고 가장인데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혹은 좀 못 벌어서 부모님 생활비도 못 드리고 이러는 게 체면이 상하는 거지. 아니 내가 그 저기 뭐야 좀 가서 뭐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무슨 그게 체면이 상하냐. 저는 우리 가족만 잘 살 수 있으면 다단계 아니라 만단계도 한다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애터미를 봤을 때 저는 이를 들어보니까 이건 정말 괜찮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하게 됐고 물론 이제 그 결심을 하기 전까지 하게 되기까지는 제가 몇 가지 애터미에서 본 게 있죠. 그냥 막연하게 한 게 아니고 제가 중요하게 본 건 이제 이게 이제 애터미 유통이거든요. 유통. 유통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면 유통이 뭐냐? 유통은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을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전하는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유통업이에요. 유통. 그렇죠. 그래서 할인점, 뭐 요새 뜨는 쿠팡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유통이 네트워크 마케팅도 유통이고 잘 되려면 제품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왜 안 되냐? 제품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건 유통이 아니에요. 사기지. 예. 어? 근데 제품이 뒷받침이 되면 이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제품을 알아봤고, 그다음에 애터미 제품을 제가 알아봤더니 너무너무 싸고 좋은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희 아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제품은 앞으로 안 팔릴 수가 없겠다. 사람들이 많이 쓸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경영자를 봤죠. 경영자를.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대부분 다단계에서 네트워크 회사의 경영자라는 게 대부분 우리나라 사기꾼들입니다. 거의 뭐 10중 8구가 그래요. 사기꾼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래서 대부분 다 뭐 주소 같은 사람도 지금도 깜빵에 있죠. 그다음에 뭐 조이파리가 이 사람은 중국으로 도망갔다 뭐 행방불명이죠. 뭐 이런 식의 전부 다. 그러니까 이 경영자를 유심히 안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은행원이니까 더 자세히 보죠. 더 자세히 보죠. 봤는데 이 회사에 이제 그 박한길 회장이 그 당시에 말은 회장이지 초기에는 뭐 회사가 너무 조그맸으니까 회장은 아닌데 이렇게 이제 저도 박한길 회장이라고 이제 명칭이 그랬어요. 제가 어, 자세히 들어보니까 제가 보기에 아주 뛰어난 경영자 이런 판단이 들었어요. 경영자로서. 제가 처음 본 사람이니까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떤 무슨 인간관계, 인성 이런 건 잘 모르지만 경영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뛰어나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은행원을 하면서 20 몇 년을 많은 경영자들을 봤는데 그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제품이 뒷받침되고 경영자가 뛰어나니까 잘 될 거다. 라는 판단이 제가 확신이 왔어요. 확신이.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2009년에 설립된 회사가 지금 10몇 년 만에 2조 4천억이라는 어, 글로벌 대기업으로 대한민국에서 천대 기업 안에 들어갈 정도로 커졌어요. 네트워크에서 안으로도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이게 2조면은 웬만한 회사 2조 하는 회사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웬만한 회사들은 2조가 안 됩니다. 재벌 회사들 빼놓고는 그 정도로 이제 커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같이 여기서 많은 돈을 벌게 됐는데 제가 애터미랑 4년 하니까 2억 정도 수입이 됐어요. 2억 정도. 2년에서 4년에서 2억 정도 됐고 제가 8년 했을 때 수입이 이제 4억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봉이 4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1% 안에 들어가는 이제 수입자가 됐고 당연히 부자가 됐죠, 지금은. 부자같이 보이나요? 얼굴 봐서 모르겠어요. 제가 은행에 두고 나온 돈이 10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1억씩 얘가 연봉을 받았는데 10년을 더 다닐 수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부행장 정도는 했을 거거든요. 이제 부행장 되면 한 1억 5천 원 되지만 그냥 1억 치고 10년 정도 됐으면 10억을 제가 은행에 두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10억을 두고 회사에서 뛰어나오면 그 사람이 정상인 사람이에요? 비정상인 사람이에요? 비정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비정상인 사람이 될 뻔했지. 그렇게. 예. 만약에 안 됐으면. 그런데 이 회사가 잘 되면서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 15년 동안에 번 돈이 얼마냐? 현재까지 번 돈이 한 60억 되는 것 같아요. 60억. 그러면 손 남는 장사 아니에요? 예? 손 남는 장사죠. 해볼 만한 장사가 아니고 그냥 해야 되는 일이죠, 이게. 그런데 이제 이 애터미 수입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그 노동 수입이 아니고 권리 수입이 돼서요. 제가 아프던 이 일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이 수입이 이 내 소비자 만들어 놓은 소비자를 통해서 나오는 매출이 있는 한 제가 죽을 때까지 돈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는 생필품이고 지금 계속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4억씩만 잡아도 더 이상 안 늘어나도 4억씩 제가 몇 년을 더 번다는 얘기냐? 120까지 살면 한 50년 더 벌 수 있거든요. 그러면 4억 곱하기 50년 하면 얼마예요? 200억을 더 버는 거예요. 그럼 이미 한 60억을 버는데 260억. 그다음에 또 제가 죽은 다음에 이게 돈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상속이 돼요. 그래서 제 가족이 버는데 제 아내가 일단 뭐 저보다 더 오래 살겠죠. 아무래도 여자니까. 여자가 대부분 더 오래 살죠. 그러니까 좀 더 받다가 또 제 아내가 죽으면 저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한테 상속이 돼요. 그럼 또 아들이 몇십 년 또 받겠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애터미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손자 때까지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 예, 이 회사가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수입은 상속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혼돈하는 게 방판 같은데 이게 물건 파는 건데 아니 무슨 보험이나 자동차 파는 건 상속이 안 되는데 이건 왜 상속이 되느냐?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요. 판다는 개념보다는 여러분이 애터미 제품을 광고로 해서 소비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파는 게 아니에요. 파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일반 세일즈맨들이 방판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걸 고객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뭐예요? 소비자 집단이에요. 소비자. 고객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을 하시는 분이나 자동차를 파시는 분이나 이런 파시는 분들은 본인이 만약에 그 일을 못하거나 죽게 되면 그 고객도 다 그냥 없어져요.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잘 모르시겠으면 해보세요. 자동차를 한번 팔아보죠. 그래갖고 내가 그 일 하다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 다 없어지죠. 그런데 이 일은 제가 지금 약 50만 명 정도의 제 밑에 하위 회원 소비자들이 있는데 제가 죽어도 이분들이 계속 이 제품을 쓰고 그게 그대로 상속이 된다는. 그래서 이거를 애터미 소득을 이제 권리 소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따 더 얘기를 드리고 어쨌든 그러니까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내가 알기로는 이거는 세일즈고 영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이게 상속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뭐 자본이 안 든다는 거 여러 가지가 리스크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일이다. 제가 처음에 들어봤을 때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여러분도 그걸 다 들어보시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쨌든 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음, 여기서 그러면 사업은 뭘 하는 거냐? 이제 그런 도대체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냐? 이 애터미에서 사업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 사업자, 저도 사업자죠. 이 사람들은 이 애터미가 하는 똑같은 유통을 하는 거예요. 유통을 똑같이 한다. 그럼 똑같이 한다는 게 뭐예요? 이 애터미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을 만든다 그 얘기예요. 예. 어떤 소비자? 내 소비자죠. 내 소비자. 예. 그래서 이 소비자를 만들면 이 사람들이 매출을 일으키고 매출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여기서 수입이 생기잖아요. 이 수입에 대해서 애텀이라는 회사와 사업자들이 분배하는 거예요. 분배를 하는데 얼마를 분배하냐? 총 매출액의 회사 총 매출액의 35%를 띄어서 분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소비자를 많이 만든 사람은 많이 받고 조금 만든 사람은 조금 받고 노력 순이에요. 그러니까 노력 순.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 애터미가 국내 매출액이 얼마냐 하면 1조 원이었어요. 해외가 26개 나라에서 1조 4천억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합해서 이제 2조 4천억인데 이 회사가 매출액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겠죠. 해외는 아무래도 나라가 26개 나라니까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국내 거만 따졌을 때 1조 원을 따졌을 때 이게 총 매출액의 35%니까 1조 곱하기 35% 하면은 얼마예요? 3,500억이라는 돈이 누구한테 가느냐? 이 돈이 사업자한테 갑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여러분.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있는 곳이 없어요. 돈을 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돈이 많은 곳에 가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평상시에 그 생각을 못 해요. 왜 못하는 걸 알 수 있냐면은 돈이 없는 곳에 가서 너무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예. 물이 안 나오는 데 가서 계속 우물을 파. 예. 그리고 이런 걸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한 우물을 파면 성공한다. 예. 나중에 너무 깊이 들어가다가 못 나와요, 거기서. 그냥 죽는 거야, 거기서. 물도 안 나오고. 물 나올 때까지 계속 파는데 끝까지 안 나오면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속에 갇혀서 못 나오죠. 그게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못 나와, 거기서. 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돼. 한 우물을 파면 성공한다는 말은 오늘부터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거는. 그럼 어디 가서 우물을 파야 돼요? 물이 나올 만한 데 가서 물을 파는 게 첫째 조건이에요. 그래야지 한 우물을 파든 뭐라든 성공을 하는 건데 이게 우리 일로 말하면 그래서 물이 많이 나온다는 건 돈이 많은 곳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곳인데 일반적인 자영업, 치킨집 거기 돈이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거기는 돈이 없다니까 그런 자영업이 있는데 예. 돈 많은 일이 우리한테까지 안 와요. 딴 사람이 힘이 다 채가지 벌써. 예. 대부분의 돈이 많은 데는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가. 예. 리스크가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안고 그런데 투자를 하거나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 보통 사업을 하면 리스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업하다 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망하면 이제 아주 쫄딱 망하는 거고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걸 엄두를 못 내. 리스크가 크니까. 있는 집까지 다 날아가고 잘못하면 망하면 어떻게 돼요? 온 가족이 길가에 나왔는데 쉽지가 않죠. 저도 그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뭔가 돈이 있을 만한 일은 동시에 리스크가 많이 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좀 안전한 일을 찾다 보니까 그건 돈이 또 없어. 대부분 그게 현실이에요. 예. 그런데 애터미는 리스크가 없어요. 자본이 안 들어가요, 일단.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내가 하는 일이 이 애터미 제품 쓰는 소비자를 만드는 거거든. 여기는 자본이 안 들어가요.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무슨 점포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풀리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이 돈을. 그 여러분들이 안 해도 여러분이 안 하셔도 여기서 한 번도 안 하셔도 누군가는 해요, 안 해요, 이거를? 하죠. 그럼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가져간다 그러면 누가 가져가야 돼요? 내가 가져가야지 그거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처음에 오니까 그 누군가가 막 아줌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막 이 세미나를 들어봤는데 그냥 뭐 앉아서 막 고구마 까먹고 감자 까먹고 뭐 옥수수 까먹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야, 저런 아줌마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런데 저 아줌마가 저렇게 돈을 번다면 나는 뭐 어마어마하게 벌겠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줌마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회적인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잘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사실은 아주머니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아줌마들이 잘하죠. 예, 아줌마들이 악착 같잖아요. 이렇게 보면 전철 딱 타면 그냥 저 뒤에 있는데 갑자기 제일 앞에 들어가갖고서 자리를 한 세 개를 맡아. 다 일로 와. 이렇게 일행을 다 앉혀. 우리 집이 롯데백화점이 있는데요. 롯데백화점에 가면 이제 그 푸드 코트가 있어요. 그럼 주문을 해서 이렇게 식판을 들고 뭘 받아갖고 이제 자리를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자리를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 하려 그러면 벌써 아줌마가 다 가서 이렇게 앉아 있어. 참. 그래서 애터미 사업도 잘하세요. 예. 여성분들이 좀 나이 먹으신 여성분들이죠. 사모님들 아니면 여성분들이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3,500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풀리기 때문에 이건 임자가 없는 돈이에요. 임자가 없는 돈. 누구든지 버는 사람이 임자야. 보는 사람이 임자예요. 예. 그래서 가져가는데 이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게 결국 내 소비자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제품만 써보고 싸고 좋다. 이 제품을 내가 써보니까 사업을 떠나서 소비자로 생각해도 이건 굉장히 내가 써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은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겠죠. 예, 그러면 이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품을 써보시면 금방 알아. 이게 될 일이다, 안 될 일이다. 내가 써봤더니 이건 도저히 쓸 제품들이 아니야. 예, 뭐 음식으로 말하면 먹을 음식이 아니야 이거는. 쉽게 말하면 개나 줘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식당이 잘 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써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니까 이건 뭐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제품을 써보고 이게 정말 싸고 좋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이 하실 일은 그냥 소비자를 만들어서 이 소비 집단을 만들어서 잘 만들어서 이 돈을 가져가시는 거다. 그런데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런 그 매출액의 35%가 어디서 나온 돈이냐? 이걸 뭐 어디서 만들어내서 이걸 주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일반 유통회사는 소비자와 유통회사 사이에 총판, 대리점 뭐 이런 유통 비용이 발생이 돼요. 그다음에 광고도 하죠. 또 예, 광고도 하잖아요. 제품 받아와서 광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유통 비용이라는 게 생겨요. 여기에. 근데 애터미는 일단 총판 대리점 같은 그런 중간 마진을 가져가는 유통업체가 없어요. 애터미와 소비자 사이에. 이게 일종의 직거래예요. 소비자 직거래. 예.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서. 그리고 광고도 안 해. 이 회사는. 뭐 광고를 조금 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광고만 해요. 이렇게 막 일반 회사들 같이 막 모델을 써서 막 광고하고 이런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유통비용이 절감이 되겠죠. 그 돈을 35%를 빼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돈을 더 받아서 뭐 이걸 만들어서 이 35%만큼 더 비싸게 갖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소비자는 굉장히 싸고 좋은 제품을 그대로 쓰면서 거기서 유통 비용이 절감돼서 그 돈을 주는 거니까 손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아무도 없어요. 저희 제품은 가격이 이게 화장품이든 건강식품이든 일반 생필품이든 써보시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쿠팡보다도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쿠팡보다 싸다. 그리고 가격이 같을 경우에는 품질이 뛰어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이제 뭐 에센스 크림을 얘기를 했는데 저희 샴푸 이름이 뭐죠? 루트바이탈 샴푸 이름이 복잡해서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루트바이탈 샴푸를 제가 이제 쓴 지가 뭐 그 나온 지가 한 6개월 됐나요? 제가 써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제가 이 뒤에 이 뭐죠 이렇게 이 뒤는 좀 휑하죠 사람들이 사람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휑해요 이게 그게 근데 제가 루트바이탈 샴푸를 쓰면서 지금 휑해요 안 해요? 없죠? 예, 이렇게 됐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면 영상을 비치면요. 제 뒤통수가 나와요. 이렇게. 그 여기가 하얗거든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먼저 단장님 머리가 이렇게 없는 데가 다 없어졌어요. 막 이렇게 이러면서 본인들이 막 놀래. 저를 많이 봤으니까. 저도 놀래죠. 저도 놀래. 루트바이터 샴푸를 써보고 에센스를 써서 그래. 저는 그 뭐죠 이렇게 어 앰플을 안 써요. 안 쓰는데도 그래요. 안 쓰는데도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앰플까지 쓰면 더 빡빡하게 나겠죠. 예. 그래서 저희 제품이 가격대가 10,000원대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동가격대의 제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능이. 효과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화장품도 저희가 시중에 한 10분의 1 값인데 써보시면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피부과 가는 정도 수준의 피부로 바뀌어요.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써본 사람들은 이건 뭐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뭐 소비자한테 손해를 끼쳐서 35%를 주는 게 아니고 소비자한테는 정말 싸고 좋은 제품을 공급을 하면서 유통 비용을 절감해서 만들어진 돈을 주니까 이건 전부 다 윈윈이에요. 윈윈.
손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희는. 누구나 다 우리는 돈을 벌어서 좋고 소비자는 싸고 좋은 제품을 써서 그렇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공급하는 회사들은 제품 팔려서 좋고.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도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도대체 이게 뭐 지금 이제 설명 들어보면 뭐 제품만 싸대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일반 유통은 소비를 하면 그게 지출이 됩니다. 지출이라 그러죠? 가계부 쓰면 지출 이게 적죠? 소비를 하면. 그리고 뭘 받아요? 돈을 줬으니까 제품을 받겠죠, 이렇게. 근데 애터미는 똑같은 유통인데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면 이게 지출이 아니고 매출이 돼요. 매출. 꼭 기억해 두세요. 소위 이제 마켓 체인지를 한다 그러는데 애터미로 마켓을 바꾸면 네가 쓰는 돈이 지출이 아니고 소비가 아니고 돈을 버는 그런 매출이 된다. 그 뜻이에요. 매출은 당연히 뭐를 발생시켜요? 수입을 발생시키죠. 그렇죠. 근데 이 수입이 예를 들어서 작으면 뭐 이게 별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몇 억씩 버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면 이건 그냥 흘려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수입이 되고 수입이 커지면 문자가 들어 이제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유통이에요. 유통인데 일반 유통과 차이가 그거예요. 지출이 되느냐, 매출이 되느냐. 예. 그럼 돈 하나 안 쓰고 그냥 내가 쓰던 소비를 써서 매출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올리기 위해서 별도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서 소비를 매출로 바꿔주고 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나만 위해서 희생을 하냐? 아니죠. 그 사람들도 싸고 좋은 제품을 쓰니까 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없어요. 예.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애터미 제품 쓰므로써 생활비가 절감이 되고 본인들도 이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1인 소비자, 자기만 써요. 애터미를 누구한테 알리지 않고 본인만 쓰는 소비자예요. 그래도 매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매출이 쌓여서 수입이 되는데 할인점 같은 경우 1년 내내 가면 5천 원 내지 만 원짜리 쿠폰을 줘요. 저희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할인점 가서 쓰는 정도를 쓴다면 최소한 몇만 원, 몇십만 원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도 무조건 이익이에요. 예. 손해보는 사람은 절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 설명을 들어보면 이 일은 당연히 이제 명분도 있고 가치도 있는 거예요. 명분과 가치가 있다. 왜? 주변 사람들 피해를 안 주고 자기가 돈을 버니까. 성공자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이제 여기 이제 애터미 오면 성공하신 분이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성공하신 분이다. 이제 성공이라는 게 처음 오신 분은 돈을 많이 번다고 성공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돈을 많이 번다고 성공자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 마약이나 뭐 도박해서 돈을 많이 벌어 성공자예요? 그냥 범죄자죠.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성공했다고 얘기 들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두 가지 조건이. 그게 뭐냐면 하나는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주변 사람을 뭐 이렇게까지 못해도 절대 피해를 주면 안 돼요. 두 번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힘으로 이뤄내야 돼요. 부모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어. 그래서 부자야 계속. 성공자예요? 재수가 좋은 사람이에요? 재수가 좋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애터미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왜 자꾸 성공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누구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다음에 뭐예요? 자기 힘으로 이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백이 필요가 없어요. 살면서 백 때문에 혹시 서러본 적이 있으세요? 백이 없어서? 없으세요? 그러시구나. 보통은 이제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인맥, 연줄, 그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굉장히 불리해지죠. 왜 애들을 파락군을 보내고 유학을 보내냐? 좋은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또 커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학교를 가서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좋은 미국의 뭐 하버드나 이런 데까지 유학을 갔다 와. 예. 그러면 좋은 인맥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그런 사람하고 시골에서 학교 다니는 사람하고 경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경쟁이 안 돼요. 그거는 그 인맥이. 그래서 나라에서 무슨 일 생기면 우리가 미국하고 맨날 뭐 가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눈치를 많이 보는 입장인데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당장 누구를 보내요? 미국에 인맥이 있는 사람을 보내죠. 그 미국에 인맥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 누구예요? 하버드나 스탠포드나 미국의 인류대학교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무슨 고등학교 나오고 여기 한국 대학교 나온 사람 보내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살려면 뭐 원하든 원치 않던 간에 그런 인맥, 소위 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한데 애터미에서는 그런 소위 말해서 힘을 쓰는 인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백이 필요가 없어요. 설사 사람이 백이 있다 하더라도 백이 있어 아버지가 장관이야. 그래도 여기 와서 우리 여기 처음에 직급이 이제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제가 크라운 마스터고 제 임페리얼인데 아버지가 장관이라고 사장님은 아버지가 장관이니까 샤론 루즈부터 하시죠. 이게 돼야 한대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그런 거. 알쩔 없어. 그냥 무조건 바닥부터
가는 거예요. 공평해 안 해요? 공평하죠. 뇌물도 쓰실 필요가 없어. 여기서는. 예, 사업을 하는데 뇌물을. 제가 10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한 사람도 저한테 뇌물을 가져온 사람이 없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좀 섭섭하긴 해요. 어떻게 한 명도 없을까? 씨. 너무너무 깨끗해요. 억지로 술을 마실 필요도 없고, 예,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근데 그런 많지 않은 곳 중에 하나가 애텀이에요. 해볼 만한 곳이에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 뭐 바탕도 없고 백도 없고 막 부모로부터 돈도 물려받지 못하고 학벌도 없다. 그런데 잘 살고 싶다. 그럼 애텀을 하셔야 돼요. 저같이. 예. 저도 남들이 볼 때는 뭐 대학교 나오고 은행 지점장했지만 그냥 생각해 보면 부자가 될 만한 어떤 그런 조건을 못 갖추고 있었어요. 예. 저는 유산이라는 걸 1원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유산. 대학교도 제가 벌어서 다녔어요. 저는 등록금을. 예. 그러니까 정말 맨바닥에서 시작했어요. 내가 돈 벌어서 결혼하고 제가 돈 벌어서 집 사고 동생들 도와주고 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살면요. 평생을 잘 살기가 힘들어요. 예. 돈을 벌어봐야 나갈 때가 더 많아. 맨날. 예. 저도 그랬어요. 50살까지. 맨날 힘들어.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애터미를 만나니까 상황이 바뀌었죠. 여러분이 1년에 이제 20대 사람들은 1억이 크죠. 50대 사람들한테는 1억이 커야 안 커요? 그렇게 안 커요.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벌어도 20대부터 번다 그럼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근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억을 받는다고 쳐봐요. 그럼 이것 띄고 저것 띄고 그러면 한 600만 원 손에 쥐어요. 많이 받으면. 어떨 때는 500밖에 안 됩니다. 뭐 이거저거 다 띄고 나면 1억을 큰 돈이죠. 사장님이 이제 1억을 받아. 그 나이 또래는 제일 많이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손에 내가 매달 600만 원을 쥐어. 300만 원을 쓰고 300만 원을 저축을 해. 예? 예. 그럼 300만 원 가지고서는 거의 최저생활비나 비슷해요. 우리나라 최저생활비가 지금 235만 원이니까 300만 원이라는 건 거의 밥 먹고 사는 수준이에요. 예. 여행이고 뭐 이런 거 아예 안 가고 차도 안 굴려야 돼. 예. 차 굴리고 그렇게 되면 그 돈 가지고 못 삽니다. 예. 그런데 300만 원씩 그렇게 해서 굉장히 힘들게 해갖고 300만 원을 모아. 1년 모으면 얼마예요? 3,600. 10년 모으면 3억 6천. 20년 모으면 7억 2천. 사장님은 당대에 아파트를 못 사요. 예? 사람들이 계산을 잘못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뭔가 저축하면 잘 살 거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상당히 많은 돈을 버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2억 이상을 벌어야 돼요. 2억 이상을. 그래야지 여러분이 모아서 한 20년, 30년 뒤에 부자가 돼요. 그것도 10년 내는 안 되고. 예? 물론 저같이 1년에 4억씩, 5억씩 벌면 빨리 되죠. 예. 그럼 빨리 속도가 빨리 붙죠. 당연히.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 부자가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생각보다. 예. 사람들이 부자가 못 되는 이유가 계산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예. 그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부자가 되는 법을 몰라요. 부자가 되는 법을 모릅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 젊을 때. 난 틀림없이 50살이 되면 부자가 돼 있을 거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예. 아니면 여자분 같으면 내가 부자 남자를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예. 그런데 실제 현실은 어떻게 돼요? 50살 돼 보면 예. 전혀 부자가 안 돼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열심히 사는데 부자가 되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부자가 되는 법을 몰라요. 왜 몰라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예. 그래서 부모가 가르쳐줘야 돼. 부자가 되는 법을. 근데 부모가 못 가르쳐줘. 왜 못 가르쳐요? 부모님이 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 가르쳐요. 사장님이 누구한테 가서 영어를 가르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겠죠. 골프를 가르쳐 주려면 골프를 잘 쳐야 되겠죠. 똑같아요. 부자도.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면 본인이 부자여야 돼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야. 절대 못 가르쳐 줘요. 학교 선생님은 마찬가지예요. 직장의 상사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예.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걸 안 가르쳐 줘요. 부자가 되는 법을. 예? 안 가르쳐 주죠. 예, 당연히. 이병철 회장한테 가서 아유 회장님 저 부자가 되고 싶은데 회장님이 좀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주죠. 예, 당연히 안 가르쳐 줘요. 예. 그래서 경쟁자라고 생각하거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부자가 못 되신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능력이 없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시면 재벌까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가족이 돈국전하고 사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예. 그걸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도구가 중요해요. 도구가.
자, 부자가 되는 법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도구를 제대로 체크하셔야 돼요. 도구를. 예. 어떤 도구?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를 택해야 돼요. 한우물을 파는 게 아니고 그게 답이 아니고 여러분이 부자가 될 만한 도구를 잡으셔야 돼요. 그럼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는 어떤 도구예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 지금 질문을 너무 많이 하니까 골이 아프다. 이게 지금 머리가 아프다. 애터미 사업 설명인지 사회 공부인지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 일을 통해서 부자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유튜브 연예인을 하려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보니까 이건 월급쟁이 해서는 도대체 답이 없구나. 아, 그걸 빨리 느껴 애들이. 요새 공무원 9급, 7급, 8급 공무원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 같지 않다니까, 지금. 예.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일수록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해요. 20대일수록. 나이가 젊을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설문조사를 해보면 10대들한테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만약에 너한테 10억을 준다면 깜빵에 10년을 가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고등학생들한테 너 10억을 주면 10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냐. 고등학생한테 물어봤는데 갈 수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거의 90 몇 프로예요. 90 몇 프로. 90 몇 프로가 깜빵을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 생각하죠, 얘네들이. 얘네들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자, 깜빵을 안 가고 내가 밖에서 10년 동안 있으면 10억이 생길까? 모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깜빵을 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그 돈 가지고 뭘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럼 애들만 그러냐? 10대만 그러냐? 대한민국 국민 전체한테 물어봤어요. 네 인생에서 당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보기를 몇 개를 줬어요. 그래서 뭐 가족, 건강, 직업, 뭐 취미, 친구, 돈 들어갔어요. 전 세계 42개국에 물어봤어요. 42개 나라에 그걸 물어봤어. 그랬더니 딱 두 나라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가족이라 그랬어요. 1위가 가족이야.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일본 전부 가족으로 나왔어요. 근데 가족이 1위가 아닌 나라가 딱 두 개예요. 대만하고 한국. 예? 그래서 대만은 희한하죠. 아, 대만 사람들도 뭔가 돈인가? 대만 사람은 사회제도, 민주주의. 왜냐하면 중국에서 하도 이렇게 막 위협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불안한 거예요, 지금. 아, 이거 언제 쳐들어와서 이게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1위가 민주제도, 사회제도고 2위가 가족이에요. 한국은 사회제도도 아니야. 예. 압도적으로 뭐예요? 돈이에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1위가 돈이야. 압도적으로. 예? 실제로 지금 10대, 20대들한테 물어보면 가족이라는 거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아예.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 애들이 뭐 그러면 싸가지가 없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른들이 볼 때 그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돈이 굉장히 필요하구나. 삶에서 그걸 더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 예. 소위 말해서 이제 흙수저. 예? 금수저라는 말도 한국밖에 없죠. 그런 말 자체가.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사회가 이제 그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까도 제가 눈을 얘기하잖아. 애터미 사업을 여러분이 꼭 알아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해서. 오늘 하루에 다 할 수는 없고 이 일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그 일을 잡으셔야 돼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자가 돼서 무조건 행복하냐?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돈이 인생의 전부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절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것은 이 세상이 점점 앞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 제가 이렇게 얘기 들었을 때 뭐 여러 가지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고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이건 자본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만드는 거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다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원을 가입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회원들은 그냥 단순 회원이 아니고 소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비자. 애터미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을 이렇게 두 그룹으로 가입을 시키시는 거고 이런 얘기는 제가 안 해도 여러분 스폰서들이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서 들어보시면 어떻게 하시라고 다 자세히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만 쓰면 소비자고 이제 남한테 또 알린다. 그럼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사업자가 많으면 좀 유리해지죠. 사업이 빨리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업자 그러는데 자 나는 이제 두 명을 처음에 가입시키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아버지 엄마 하시면 돼요. 아버지 엄마. 아버지 엄마. 왜? 아버지 엄마도
소비를 해야 안 해요? 소비하죠. 그러니까 내 식구부터 바꾸는 거예요. 우리 식구부터. 예, 우리 식구부터. 그래서 아버지, 엄마, 뭐 친척들, 뭐 자매들, 형제들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들어갈 때 가입비라는 게 전혀 없어요. 가입비. 여러분 돈을 뭐 여기서 들어올 때 뭐 500만 원 뭘 사라 이런 게 없어요. 저희는 그냥 돈으로는 소비자 사업자 구별이 안 돼요. 저희는 왜? 돈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만 쓰면 소비자, 남한테 알리면 사업자예요. 돈이 필요 없다. 무자본이죠. 무자본. 무자본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리스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손해 볼 일이 없다. 자, 그게 이제 그다음에 또 일반적인 네트워크에서 가면은 매월 뭘 월 의무적으로 뭘 사야 돼. 이런 게 있어요. 예. 작게는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이걸 사야지만 수당을 준다 그래. 근데 우리 회사는 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뭐, 아, 저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뭐 매월 뭘 사라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애터미 회사는 내가 이렇게 사람을 밑에 가입이 되는데 내가 가입시킨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가입시키지 않은 사람도 100%내 소비자로 인정을 해줘요. 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쭉 하시는데 여러분이 가입시킨 게 아니고 저 밑에 있는 분이 저 같은 사람을 양쪽에 한 명씩을 가입시켰어. 주진환 이렇게. 여러분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제 저를. 근데 이 사람이 여기다 가입시켰어. 주진환을.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커져서 이 사람이 4억을 버네. 지금처럼 저처럼 4억을 벌어. 그럼 일반적인 네트워크에서 가면은요. 이건 네가 데려온 사람이 아니니까 인정을 안 해준다 이렇게 나와요. 예. 네가 데려온 사람이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내 밑에만 있으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내 소비자고 내 사업자예요. 그러면 밑에서 4억 버는 사람이 2명 남으면 여러분은 얼마를 벌게 되는 거예요? 8억을 벌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해되셔요?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 길 가다가 저하고 비슷하게 닮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서 끝까지 쫓아가서 애터미 시켜야 돼. 아시겠지? 그럼 여러분이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참고로 어, 대부분 사람이 여러분이 가서 써보라고 그러고 사업을 하라 그러면 쓰는 사람은 좀 많지만 사업을 하라면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잘 안 해. 이제 인식이 그렇고 또 주변에서 들은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상속이 된다든지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냥 뭔 비싼 물건을 갖다가 뭘 갖다 앵기는 걸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하려 그래 그거를.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만나서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두세 명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만둬요.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내가 누구를 시키려고 해서 시키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 애터미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는 거지 여러분이 누구를 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장님 뜻하고 관계를 막 강제로 시키려고 그래. 해요, 안 해요? 당연히 안 하죠. 근데 사장님이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하겠죠. 이해되세요?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는 일이에요, 이게. 예. 소비자는 그냥 뭐 다 필요하지 제품 쓰니까. 그런데 사업자는 그러니까 내가 친하다고 사업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내 친한 사람도 이걸 필요로 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 사람들이 혼동하는 게 뭐냐면 친하니까 이걸 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은 이걸 필요하지 않아. 당연히 안 하죠. 예.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일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걸 아신 다음에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는 거다. 예.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예. 어떤 사람이에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예?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돈 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지? 그냥 입만 열면 잘 살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사람 찾는 거예요. 예? 아, 난 돈 필요 없어. 나는 그냥 가난한 게 취미야. 이러면 해요, 안 해요? 그런 사람 안 하지. 그런 사람 절대로. 예. 그런 사람 안 해요. 예. 그래서 돈 한다는 게 나쁜 뭐 사람들 할 때는 사람 들을 때는 너무 돈 그러니까 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대체로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부모한테 뭘 해주고 싶다, 애한테 뭘 해주고 싶다, 사회에 누굴 도와주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부모한테도 별 관심이 없고 아이들은 알아서 크는 거지 이런 사람. 누구 도와주느냐는 아예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 돈 필요로 해야 하나요? 돈을 안 필요로 하죠. 하다못해 본인한테라도 선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람보르기니를 나한테 한다 선물해야 되겠다. 예? 차 못 타고 싶으셔? 예? 람보르기니. 딱 그거 얘기하시는. 그걸 다른 사람이 사장님한테 선물할 리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누가 나한테 선물해야 돼요?
내가 해야죠, 내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람보르기니 타고 싶다는 미친놈 지랄하고 있는 이렇게 나와. 무슨 람보르기냐, 임마. 어? 저기 뭐 아반떼로도 타면 다행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안 돼요. 람보르기니? 그래, 나도 그 차 타고 싶었는데 이런 사람 찾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다음에 난 크고 좋은 집 살 거야 했더니 야, 씨, 무슨 크고 좋은 집 필요하냐? 너 혼자 사는 놈이 말이야. 뭐 원룸에서 살면 되지. 이런 사람은 안 해요, 사업을. 예, 안 해. 맞아. 나도 그 강변부가 보이나 아니 뷰가 좋은 집에서 큰 집에서 살고 싶어. 예, 그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양쪽에 몇 명 나올 때까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더도 필요 없고 그런 사람 4명 찾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예.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쉽죠, 여러분. 예. 예. 속마음을 모르겠으면 어떻게 한다?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월급을 한 300만 원 받아서 나는 너무 만족해. 예. 나는 죽도록 여기서 뼈를 묻을 거야. 이런 사람은 안 해요. 야, 씨, 이거 300만 원 이거 돈 이거 받아서 내가 무슨 이게 어떤 쓸데도 없고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내가 평생 해야 되나? 이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제 바로 뭐 직장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 부업으로 하면 되니까. 예.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내 밑으로 가입이 되면 전부 내 사람이야. 그런데 이게 이제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일본, 애터미가 들어가 있는 중국, 러시아 한국을 뺀 26개 나라의 사람들을 다 여기다 가입해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었죠? 나는 외국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 내 밑에 있는 사람이 갖다 막 가입을 시켜 미국, 일본, 중국을. 내 소비자예요. 내 멤버십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회사가 지금 저렇게 해서 계속 커지고 있는데 해외가 26개인데 아직은 해외가 가기 시작했으니까 한국보다 작지만 점점 해외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망하겠어요? 안 망했어요? 이 회사가? 망할 수가 없어요. 회사가 안 망하면 나도 안 망하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신 이 애터미 사업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일반 시중에서는 볼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없어요. 예. 그래서 잘 이해가 처음에 안 돼.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상하다. 돈 버는 일은 세상에 두 가지로 밖에 생각을 안 해요. 뭐예요? 직장 다니는 거나 자영업. 근데 이건 직장도 아니고 자영업도 아니야. 뭐예요? 예? 예. 사업은 사업인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가 잘 되세요, 지금? 아, 저렇게 돈 버는 게 있구나. 좋은 방법인데 금방 이해가 되세요? 그럼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돼 갖고 계속 저게 어떻게 돈이 될까? 저렇게 돈을 번다는 게 말이 되나? 계속 그걸 생각을 했었어요. 이해가 안 돼 갖고. 직장 생활을 20몇 년 했으니까. 예.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몇 번 듣다 보니까 딱 이해가 되더라고. 아, 세상에는 돈 버는 방법이 참 다양하구나. 저렇게도 벌 수 있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근데 이 멤버십이 커질까? 이게 제가 이제 그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혼자 머릿속에 생각한다고 결론이 나오질 않아요. 제품을 써보고 내가 권해보면서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아, 이거 사람들이 이 애터미 제품을 쓰는데 일단 쓰기만 하면 다시 쓰고 또 누구를 그래서 또 가입시키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엄청나게 커지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 100명 정도 했는데 지금 제 회원이 한 50만 명에 육박하죠. 아니 아침밥을 조금 먹었더니 지금 배가 꺼져갖고 자꾸 옷이 흘러내려서 지금 뭐 강의하랴 이거 올리랴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제가 지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애터미로 성공하려면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오늘 저기 뭐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제품을 체험해봤다. 제가 오늘 내내 얘기했죠. 제품을 체험을 해봐야 된다. 실제로 정말 싸고 좋은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된다.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뭐 가서 야 그거 좋다더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내가 써보니까 좋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제품 중에서 해모임이라는 건강식품이 있어요. 뭐 노니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는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도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건강식품을 오직 애텀에서만 팔아요. 우리가 독점으로. 그래서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싸고 좋은데 독점이에요. 독점이다. 그리고 시장이 전 세계야. 망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유통을 하는데 굉장히 제품이 싸고 좋아.
근데 그걸 내가 독점으로 취급해. 그리고 시장이 전 세계야. 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개인 사업자가 그런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제품들을 화장품 외에도 우리가 막강한 제품들을 독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쿠팡 같은 회사가 커지면서 사실은 이제 많은 그 인터넷 쇼핑몰 회사들이 이제 위태위태하죠. 예. 할인점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는 이 제품군이 우리만 취급하는 그런 독점으로 취급하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저희가. 영향을 별로 안 받는다. 화장품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빠른데 이 제품을 애터미만 팔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다른 회사가 야, 그 애터미 파는 화장품 우리도 좀 만들어줘. 팔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예. 그런 게 이제 특징이고.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런 미팅을 지속적으로 참석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센터 강의, 이걸 센터 강의라 그래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하는 세미나가 있어요. 어, 뭐 본사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수원에서도 하고 뭐 일산에서도 하고 다양한 곳에서 하죠. 한 달에 몇 번씩. 그 다음에 한 달에서 한 번씩 하는 석세스 아카데미라는 게 있어요. 석세스 아카데미.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뭐 굿모닝 애텀이라든지 뭐 또 소소클이라든지 또 스폰서 미팅이라든지 이런 걸 통칭해서 미팅이라고 그러고 이걸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시스템. 이걸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참석해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이 훤히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스템에 대해서 배운다. 첫째가 배운다요. 왜 그러냐면 배워서 뭐 하냐? 자,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 자, 어떻게 활용하냐? 큰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사람 힘으로 도저히 들어올릴 수가 없어. 너무 무거워서. 그런데 뭐가 있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지렛대가 있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걸 레버라 그래요. 레버. 레버리지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요새 레버리지. 레버리지가 뭐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를 그 대출 같은 걸 받으면서 그걸 레버리지를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원래 레버라는 게 뭐냐면 지렛대예요, 지렛대. 그걸 지렛대로 활용한 걸 레버리지라 그래요. 이 지렛대가 있으면 이런 큰 바위를 들어올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게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자. 부자가 되는 일. 원래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힘든 바위를 들어올리듯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지렛대를 활용하면 이게 될 수 있어요. 그 지렛대가 뭐냐면 바로 이 미팅들이에요. 미팅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해낼 수 없는 걸 시스템이 해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50만 명이에요. 회원이. 50만 명인데 제가 알린 사람은 100명이에요. 만약에 나 혼자서 계속 했어야 된다면 제가 50만 명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죠. 어떻게 늘렸겠어요? 딱 이걸 활용해서 늘린 거예요. 그 오늘 여러분도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직접 설명하지 않아도 이런 데를 가서 이렇게 여러분이 듣게 하면은 그분이 알아서 다 판단을 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또 알리고 소비자가 그렇게 해서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활용한다. 지렛대로 활용. 이거를 시스템을 활용할 줄 아는 그 레버리지를 지렛대를 잘 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이 너무 똑똑해. 그래서 나는 너무 똑똑하니까 다 알 수 있어. 내가 혼자서. 이런 사람 대부분 실패로 끝나요. 그런 사람 말고 아유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런 분은 여기 오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성공해요. 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거를 활용하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걸 잘 모르면 활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가서 작게는 몇 번, 수십 번을 가서 여러분이 이걸 잘 알아야지만 내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활용이 알아야지 활용을 하는 거지 모르면 활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간이 없다. 그분이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없다, 바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시간이 없다는 건 시간을 못 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주 귀중한 일을 만났다거나 귀중한 사람을 아주 소중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시간을 내서 가죠.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원거리 연애 뭐라지? 롱디 연애를 해요. 그러면 이제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어. 근데 일주일마다 가. 왜? 보고 싶어서. 사랑하니까. 그 사람은 시간 나서 가는 거예요? 시간 내서 가는 거예요? 시간 내서 가는 거죠. 왜 시간을 왜 내? 이게 소중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어. 그런 일을 만났어요. 이 일을 통해서 나나 내 가족의 부자가 되고 꿈을 이룰 수가 있어. 그런 일이야. 그러면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 나면 가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경우에 시간을 내는 걸 아셔야 돼. 그냥 가서 뭐 그 저 노는데 무슨 유흥 오락을 즐기는데 시간을 낼 게 아니고 어디다 시간을 내야 되느냐?
정말 소중한 일을 만들어내는데 시간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보통 사람들 시간을 어떻게 써요? 대부분 막 써요, 그냥. 예. 아무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쓰면서 정작에 이런 일에는 뭐라 그래? 시간이 없다 그래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성공할 수가 없어. 성공하는 사람은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에서 첫 번째가 주도적으로 산다. 두 번째가 목표를 가지고 산다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소중한 일을 먼저 한다예요. 소중한 일을 먼저 한다는 것은 소중한 데 시간을 다 쓴다 그 얘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일수록 시간을 아무데나 막 써요. 그냥. 쓸데없는 데다 써. 쓸데없는 데 써. 하루 종일 TV를 본다든지. 그 보면서 어떻게 형부가 처제를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흥분해갖고 그냥 아니면 계속 정치 얘기만 더 들어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면서 막 흥분해갖고 뭐 떠든다든지 대부분 그런 사람 보면 생활을 보시면요 성공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그거예요. 예. TV를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표정을 보면요 약간 눈이 풀려 있고 때로는 침도 흘려요.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TV를 보면 가만 보세요, 여러분. 정신없이 몰입해서 드라마 보는 사람들 있어요, 막. 예. 그런 사람을 보면 대부분 눈이 풀려 있고 이 저기 뭐야 이렇게 침이 약간 흘리면서 이렇게 멍한 표정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TV에서 보는 배우나 탤런트들이 자기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시청자들의 꿈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꿈이 그 탤런트의 꿈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꿈을 뺏기면 그걸 보면서 시간을 거기다 보내서 꿈을 뺏기면 상대적으로 그 꿈을 모아서 성공하는 사람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원래 배우나 탤런트가 그거예요. 가수가. 예, 그렇죠. 공통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TV를 전혀 보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저도 보니까. 그런데 너무 그런 데다가 모든 시간을 다 쓰면 정말로 필요한데 시간을 쓸 시간이 없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 내서 간다. 시간 내서 이걸 안내하는 대로.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끝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알린다. 알리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알리냐? 소비자와 사업자가 있다 그랬죠? 예. 자, 소비자는 제품을 써보고 그냥 알리시면 돼요. 그냥 알리면 돼. 예, 써봤더니 좋더라. 싸고 좋더라.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여자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필링 젤로 필링을 이렇게 각질을 제거하고 매일 하루에 한 팩씩 하루에 한 번 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을 쓰면 한 달만 쓰면 사람들이 딱 알 정도로 피부가 바뀝니다. 이제 그렇게 하셔서 그다음에 화장품을 전하시면 돼요. 예. 근데 사업자는 좀 달라요. 그냥 사업이라는 거는 그렇게 제품 권하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시간도 많이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친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혼돈하는 게 그거예요.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큰 오산입니다. 근데 애터미만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다른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에 남자 사원이 그 직장을 다니는데 거기 이제 점심을 매일 여자 사원들하고 밥을 먹어. 원래 그렇잖아요. 매일 같이 먹죠 이렇게. 근데 어느 날 한 6개월 정도 다니더니만 매일 같이 밥 먹는 여직원한테 결혼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밥 먹다 말고 그러니까 그냥 이 여직원이 놀러가고 밥을 튀면서 깜짝 놀라서 왜요 이렇게 얘 지금 뭐라 그러셨어 이렇게 나온 거야. 결혼하자고요. 그랬더니 이 여직원이 벙 쪄갖고 근데 왜 결혼하자 그래요? 우리 매일 같이 밥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라 그래 여직원이 미쳤나 보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가 안 되시는가 봐. 친하다고 결혼이 돼야 안 돼요? 밥 먹는다고? 이게 애터미 똑같아요. 애터미가 친하고 매일 밥 먹었으니까 같이 애터미 할 거다. 그큰 오산이에요, 그거는.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는 거지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사업자를 찾는데 이제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준비가 되셔야 돼. 준비된 후. 자, 준비된 후는 뭐냐? 제품 써보면 뭐 준비된 거 아니냐? 애터미 사업이 뭔지 알면 된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애터미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다음에 알리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저 사람이 사업을 하면 내가 돈을 벌 텐데 저 사람을 내가 이거 끌어들이면 내가 사업을 잘할 수 있을 텐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상대방을 이렇게 좀 활용하거나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업이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내가 성공할 건데 저 사람들도 같이 성공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 예? 마찬가지잖아. 여성을 보고서 결혼합시다. 예. 나는 사실 뭐 이렇게 보니까 능력도 없는데 당신이 나랑 결혼하면 당신 날 먹여 살릴 것 같아. 그러면 뭐 여자가 뭐라 그래? 이 미친놈아 그러고서 이제 내가 당신 인생을 책임질게. 그래 쫓아올 거 아니에요. 결혼할 때 그러지 않았어요? 예? 약간의 거짓말을 보태서 이제 책임진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이것도 여러분이 당신 나하고 애터미하면 성공하는 거야. 부자 되는 거야. 나만 따라와. 이런 사람하고 네가 사업하면 내가 돈을 좀 벌 수 있을 텐데 누구한테 가겠어요 도대체? 예? 볼 것도 없죠. 그게 준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애터미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알리셔야 돼요. 너 나 따라오면 부자 되는 거야. 예. 이렇게 돼야 돼요. 그걸 상대방이 눈빛만 봐도 알아요. 눈빛을 봐도 알아요. 예, 눈빛을 봐도 거짓말인지 아닌지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예. 벌써 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불안한 표정을 지으면 뭐예요?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해야 준비가 되느냐? 이 미팅에 계속 가시면서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확신도 올 수 있는 거고 또 제품을 계속 쓰면서 더 단단하게 올 수도 있고 또 소비자를 만들면서 올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내가 준비가 된 다음에 알리셔요. 그게 대략 최소 3개월은 잡아야 돼요. 3개월. 그러니까 사업자는 3개월 후에 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개월 후에. 예. 근데 그냥 있다 3개월이 아니고 계속 내가 미팅을 가고 나는 부업자기 때문에 미팅을 저기 다 갈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인터넷 우리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듣는 거예요 매일. 설거지하면서도 듣고 차 안에서 전철안에서도 듣고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강의를 들으면 돼요. 그게 준비된 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거절을 당해도 탄탄하게 이제 이 사업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뿌리가 깊은 나무가 돼요. 뿌리가 얕으면 거절을 당하면 쓰러집니다. 나무가 그렇잖아요. 나무가 뿌리가 얕으면 금방 넘어져요. 근데 이렇게 3개월씩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 딱 뿌리 깊게 딱 박혀서 안 쓰러져요. 웬만한 거절을 당해도 안 한다고 해도 별로 실망을 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거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만둬요, 이거를. 거절 때문에. 예. 거절이 뭐예요? 내가 사업하자는데 싫다고 그러고, 야, 너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 망했냐?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저도 뭐 그랬어요. 제가 후배들한테 가서 알리니까, 아우, 선배님 뭐 나가셔서 뭐 어디 좋은 데 가시는 줄 알았더니 뭐 다단계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제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예, 그렇죠? 어. 사실 은행에 있을 때는 정말 뭐 저를 우러러 보던 애들이 많았는데 워낙 제가 잘 나가서 그랬는데 이제 나와서 이걸 하니까 또 그렇게 반응이 확 바뀌더라고. 예, 그러면서 치약도 하나 안 쓰는 이제 그런. 그럼 저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당연히 좋을 수가 없지. 예. 제품도 안 쓰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을 계속 겪다 보면 사람이 자꾸 이렇게 다운이 되죠. 예, 다운이 되고 이제 하기 싫은데 저는 그런 거절에 영향을 거의 안 받는 사람이에요. 좀 특이한 사람이죠. 그러면 저 사람이 AI냐, AI도 로봇이냐, 그건 아니고, 저는 애터미 할 때 제가 거절을 안 당하기 위해서 애터미를 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걸 하다 보면 거절 숱하게 당하는데 그 거절이 아니고, 애터미 거절이 아니고, 제가 살면서 거절을 몇 번 당했는데, 그런 거절들을 당하기 가 싫어서 제가 애터미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을 한번 꼰 적이 있었어요. 등록금을. 학비가 모자라서. 제가 바로 다녔으니까. 끌어갔더니 저희 친척인데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너는 머리가 다 커서 무슨 등록금 하나를 못 만들어서 돈을 끌어당기냐 이놈아 이 한심한 놈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표정이 그래. 제가 그때 이제 결국 돈을 꾸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렇게 무슨 돈을 끌어당긴다네.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어려워서 그랬는데 그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내가 살면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나나 내 가족이 돈을 꾸면 인간이 아니다. 그때 내가 딱 생각했어요. 그 후로는 돈 꿔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거절 당하기 싫어서 애터미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가족들이 돈 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거절이 더 치명적이에요? 돈 꾸러 갔다 그런 소리 듣는 거고, 애터미사 권하러 갔다가 안 한다는 거고, 어느 게 더 심각해요? 예? 돈 꾸러 갔다, 그렇죠? 그게 왜 심각한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사귀다가 헤어지고 싶어.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너랑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돈 좀 꿔달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5천만 원 꿔달라 그럼 바로 끊어져요. 전화도 안 받아 그냥 잠수. 에? 아,
그다음에 이제 또 거절이 뭐냐면 어, 요즘 사람들 해외여행을 많이 가죠. 대부분 비행기를 타면 이제 비즈니스가 있고 이코노미가 있어요. 그죠? 예. 비즈니스 타려면 앞문으로 가고 이코노미는 뒷문으로 가요. 대부분 사람이 앞문으로 가서 비즈니스 타요? 아니면 뒷문으로 가서 이코노미를 타요? 이코노미 타죠? 예. 근데 사실은 어디 타고 싶어요? 비즈니스 타고 싶죠. 편하니까. 만약에 미국을 간다. 열 몇 시간씩 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런데 왜 비즈니스 안 타고 뒤로 이코노미로 가요? 돈이 없어서. 사람들은 그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하는데 사실은 앞문에서 거절당해서 뒷문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비행기 탈 때 뒷문으로 가면서 거절당해서 가는 거하고 애터미에서 거절당하는 거 뭐가 더 심각해? 일반 사람들은 애터미 거절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온 가족이 나의 부모님하고 애까지 다 그렇게 거절당해서 가는데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예? 살고 싶은 집에서 살고 싶은 집이 있죠. 거기 못 살아. 예, 나는 저기 강변에 뷰 보이는 데서 살고 싶은데 거기서 못 살고 있어. 예, 그것도 거절당하는 거예요. 아까 람보르기니 타고 싶다 그랬죠? 근데 지금 못 타고 댕겨요? 예? 소나타? 예, 예, 예. 무슨 차인지 자꾸 차 타고 있어요. 그것도 나는 람보르기니를 타고 싶은데 그 차밖에 못 탄다. 내가 타고 싶은 차가 아닌 차를 그것도 거절당하는 거예요. 람보르기니한테. 아니 그럼 람보르기니한테 거절당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내가 훨씬 그 람보르기니보다는 내가 사람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마음대로 해야지. 예? 그래서 애터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하는 거절은 이거는 뭐예요? 거절도 아니다. 이거는 이게 무슨 거절이 이건 안 하겠다는 거야 그냥. 그럼 하지 말라. 생각 바뀌면 하는 거고. 예. 너무 그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 감정적으로 이놈이 나를 거절해. 뭐 이럴 수가 있나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냥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돼요. 예. 자, 그게 이제 요 세 가지가 제가 뭐라서 알리는 과정에서 내가 준비가 돼야 된다. 어. 요거 외에 이제 여러분이 계속 강의를 듣다 보면은 이런 데 세미나 가고 석사 가다 보면 정말 여러분이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거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부자가 못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근데 다 가르쳐줘요, 여기서. 예. 애터미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파트너들이 스폰서들이 같이 성공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명분이 있는 거예요.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고 집단의 성공이라는 게 굉장히 가치하고 명분이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부자가 되면 혼자 부자가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더불어서 같이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왔는데 제 파트너 살면서 4억 이상 버는 사람이 한 5명 돼요. 예. 저만 이렇게 버는 게 아니고 거기다 또 우리 김지연 이제 크라운께서는 10월 하반월에 임페리얼을 가신대. 저보다 더 먼저 임페리얼을 가시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예. 좋아요. 예. 되게 좋죠. 그 김지현 임페리얼을 가셨는데 또 한쪽에서 또 누가 임페리얼을 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좋아요. 그럼 저는 자동으로 임페리얼이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같이 성공하는 거라는 거예요. 혼자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예. 여러분이 누구를 안내해서 이분이 같이 하면요. 같이 성공하는 거예요. 2억 이상 버는 분은 제 산하에서 수십 명이에요, 지금. 수십 명이라고.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을 여러분이 만나신 거예요.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고. 자, 어, 저는 목이 쉬어도 또 할 얘기는 다 해갖고 맨날 무슨 네, 이제 맺은 말로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를 좀 몇 가지 해드릴게요. 박진영 씨 아시죠? 박진영 씨. JYP 회장인가 사장인가. 그분이 장관으로 이제 임명이 됐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데 그 저는 옛날에 박진영 씨는 뭐 그 막 춤도 희한하게 추고 빨간 옷 입고 나고 그래서 날라린 줄 알았어요, 저는. 예, 근데 상당히 이제 재능이 많은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류 팝을 알리고 한류 문화를 알리는 그러니까 순수 문화는 아니죠. 한류 문화를 알리는 이제 그런 전도사 같은 역할을 하는 전령사죠. 그래서 장관에 임명됐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성공했잖아요. 지금 JYP도 커졌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 성공의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 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기 싫은 일을 죽도록 하는 거다. 하기 싫은 일을 죽도록 하는 거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해온 일이 좋아서 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좋아서 하는 일만 해갖고 성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체질에 맞아서 정말 이 일은 너무 체질에 맞아. 늘 즐거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 배우조차도 안 그래요. 장혁 같은 사람은 장혁 같은 사람이 지금 탑스타죠. 그 사람은 그 오디션만 수백 번을 떨어진 사람이에요. 수백 번을. 수백 번을.
예, 그 인물도 좋고 그런데도. 예, 예.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과정을 거쳤죠. 또 그 UFC 그 격투기 선수 추 뭐죠? 추성훈 씨. 예, 추성훈 씨 아주 상남자 같은 사람인데 추성훈 씨가 저는 참 부러운 게 뭐냐면 그 거침없이 귀걸이를 하고 팔찌를 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저도 그렇게 팔찌를 좀 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맨날 생각을 해. 형 팔찌를 막 주렁주렁 붙였어요? 예, 이렇게 보면 막 세 개, 네 개씩 하고 막 귀걸이에다가 막 여기도 막 목걸이하고 그러는데 어쩌면 잘 어울리더라고. 근데 이 추성훈 씨가 또 기자들이 얘기해서 이렇게 성공한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추성훈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본인이 얘기하는 노력은 이런 노력이다. 어떤 노력이냐? 남들이 하는 만큼 다 하는 건 노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들이 하는 만큼 다 하고 남들이 다 지쳐 떨어져 갖고 쓰러져 있을 때 그때부터 하는 게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여러분이 애터미 하실 때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노력이란 뭐냐면 다 포기해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내가 하는 게 노력이에요. 예.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승부는 그때 결정되는 거예요. 예. 다 같이 할 때 결정되는 게 아니고 다 쓰러지고 나만 남았어. 그때 끝까지 남아서 하는 내가 이제 성공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제 또, 얘기인데 그 얘기가 너무 저는 마음에 들어서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 누구더라? 삼시세끼에 나왔던 그 배우 탤런트 있죠. 어, 차승원 말고 왜, 유해진 씨예요. 유해진 씨. 유해진 씨가 이제 배우 겸 탤런트인데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얼굴은 좀 그렇죠. 저에 비하면 한참 많이 딸리는데 어쨌든 유해진 씨보다는 조금 낫지 않아요, 제가? 아, 그럼 너무 실례인가? 어쨌든 뭐 근데 사실은 뭐 얼굴이 별거 없죠. 이유진 씨가 이제 예술대학교를 다니면서 연극영화과를 다녔어요. 근데 연극영화과는 연극을 많이 하는데 어느 날 교수님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연극을 하면서 유해진 씨 보고 어 혜진아 네가 로미오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맡아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유해진 씨가 아유 교수님 저는 못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왜 못해? 그랬더니 저는 얼굴이 좀 그렇잖아요. 로미오는 미남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자기는 얼굴이 미남이 아니니까 못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뭐 딴 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유해진 씨한테 그 교수 이름이 송혜숙 교수예요. 그 왜냐면 유해진 씨가 얘기를 하더라고 송혜숙 교수라고. 이 송혜숙 교수님이 유해진 씨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 로미오를 못한다고? 너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유해진 씨가 정신이 멍 나간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고? 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죠. 그랬더니 근데 왜 로미오를 못해? 이렇게 된 거예요. 로미오는 얼굴로 하는 게 아니고 뭐로 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만약에 애터미로 나는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있죠. 성공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되는 사업이 애터미예요. 나머지는 애터미가 다 알아서 해요. 제품이고 시스템이고. 나는 뭐만 있으면 돼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그런 일을 정말 만났다는 건 행운입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이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아마 앞으로 다시 또 잡기가 힘들고 왜냐하면 기회라는 게 그렇게 자주 오질 않아요. 저도 평생 살면서 이거 한 번 온 거예요. 애터미 한 번. 그걸 내가 남들은 다 안 하는데 제가 이걸 잡았다는 게 제 스스로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 생각은 가끔 해요. 수많은 사람이 저랑 같이 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하고 저만 하는 게 저만. 그건 뭐예요? 예, 제가 그래도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뭔가는 있었다는 거죠. 그게 내 스스로가 참 대단하다, 대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 덕분에 저희 가족이 정말 이제 동국정 안 하고 저희 어머니가 93살이신데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셔. 평생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신 분인데 요즘에 너무 행복해하세요. 요즘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애터미로 성공하시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가족이 제일 좋아하세요. 가족. 가족이 여러분을 정말 인정하는 대단한 아빠, 대단한 아들, 대단한 남편이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